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뉴스가 많은 아침인데 첫 번째 연구 과제 뭐부터 볼까요? 앞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의 부당 이득을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함께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인데요. 우선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까지도 확대하고요. 구급 공무원까지 재산 신고. 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에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제도화, 시장 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 이익 환수, 예. 농지 취득 심사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네요. 예.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에 따른 공직자의 부당 이득을 몰수할 수 있는 소급 입법도 추진됩니다. 한편 투기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재임 시절 부인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도시 건설청장이 압수수색 당한 뒤에 출국 금지됐고요. 예. 수십억 원을 대출해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 오늘 가려집니다. 구급 공무원까지 싹 다 재산 신고. 상당히 파격적인 안들이 나왔군요. 예, 지금 뭐 워낙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경찰 수사로 이제 투기한 사람들 다 잡아내겠다. 하나는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또 뭐 3배에서 5배 뭐 이익에 대해서 벌금으로 부과하는데 예. 50억 원이 넘었을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 무기징역. 예, 최대까죠, 최대. 예, 그리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 3년 이상 유기징역. 예. 그리고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5억 원 이상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까지 벌금을 내게 한다. 한마디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땅 투기로 이제 정보를 취득해서 땅 투기하는 걸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네요. 예. 이거는 뭐 돈 못 벌게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5배로 몰수라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제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친일파 예전에 재산 예. 환수하듯이. 근데 이제 소급 적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측 얘기는 친일파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거 다 이제 환수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하겠다라는 건데. 친일파 재산 소급해서 몰수하듯 같은 걸 적용하면 뭐 소급해서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대통령이 강하게 이게 뭐 정부하고 여당이 같이 내놓은 거거든요. 예. 이 정도로 강하게 한 것은 지금 역대 최저치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조사를 했는데 한 걸 발표했는데 예, 잘하고 있다가 34%로 취임 후 최저치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갤럽은 갤럽이요. 계속 꾸준히 내고 있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 분석이 되겠군요. 저희가 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잠시 여론조사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긍정평가가 34%인데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선거가 열리는 서울이요. 대구 경북이 24%로 최저고요. 그 네. 다음이 서울 지역이 26%입니다. 서울만 따로 떼고 보면 서울만 따로 떼고 보면 26%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얼마나 여론이 안 좋은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찰 예.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 중심 도시 건설청장 뭐 고위급인데 출국 금지됐고요. 오늘 처음으로 구속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전방위적인 그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아까 저 김준일 대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염려스러운 면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일파에 준해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 환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당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도 헌법 소원이 제기됐었고요. 당시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하긴 했지만 대단히 예외적이다라고 명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당시 헌재가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그 공동체적 과업이다. 이 법으로 인해서 소급 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만들자는 것이죠.
만약에 좀 한다면은 그 적법성 시비를 넘으려면 그 취지 또 소급 기간을 좀 분명히 명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재산 공개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한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대상이 23만 명 정도인데 9급 공무원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9급 공무원에 또 LH 같은 그 공직 네.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15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150만 명이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 재산 신고를 받아야 되죠. 그 신고된 재산 내용을 검증해야 되죠. 이 행정력이 우리 행정력이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그러니까 신고만 대목이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차명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도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 뭐 이 정도 하는 게 맞다. 공무원이라면 이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과 9급까지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어. 이건 소모적인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예, 일반 우리 청취자들도 주시고 공무원 계시다면 공무원 사회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도 의견 주십시오. 교사도 지금 포함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도 약간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사도 공무원이니까 예, 지금 이대로라면 적용 다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러네요. 예. 두 번째로 넘어가죠. 김정훈 기자. 네, 9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로 지금 서울 시내가 들썩이지만 가장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내곡동인데요. 내곡동.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좀 거친 공방이 주말 선거판을 달궜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에 내곡동 일대 그 그린벨트 개발로 그 처가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오 후보는 당시 그 땅의 존재 또 위치도 몰랐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그런데 KBS는요. 오세훈 후보 처가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을 측량했고 현장에서 선글라스를 낀 오 후보도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후보직을 사퇴하라 총 공세를 폈고요. 네.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은 정권 나파수를 넘어서 야권 후보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라며 KBS 사장부터 해당 기자까지 5명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오 후보를 그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측량 팀장. 예. 측량팀 3사람 중에 2명은 기억 못한다는 거고 1명은 기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토지 뭐를 관리해 주시던 분, 예. 그 경작인이죠. 경작인이라고 예. 부르죠. 그분이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작인을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KBS가. 예.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이렇게 뭐 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외투를 자켓을 입고 왔었다라는 거를 이제 두 사람이 생태탕까지 먹었다라고 하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KBS를 지금 고발을 한 것이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리고 그 허위사실. 남자는 처남이었다 얘기를 한 거죠. 처남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저녁에 이제 KBS가 후속 보도를 해가지고 예. 당시 측량팀이 3명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측량팀장으로부터 오세훈 후보가 왔었던 거를 기억한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상당히 이제 신빙성의 무게가 가는 이제 정황이죠. 그러니까 정황은 뭐 아직 알 수는 없으나 그리고 또 하나는 처남이 왔었다고 하는데 네. 다른 그 의료 경제지, 의료 전문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 처남이 다른 행사에 가 있었다라는 사진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전문지가 최근에 다시 기사를 쓴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것을 뒤져보니 대학병원 교수인 처남이 그날 오후에 행사를 참여한 사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서 다시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짓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한다고 하지 않았냐? 사퇴하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지금 뭐 공방을 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처남이 그날 행사장에 있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해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명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전에 측량하고 나중에 행사에 참여해서 사진만 찍었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 공식 아니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해명까지. 2부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 오늘 7선 클래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 측이 이 부분을 대해서 좀 공식적인 지금 해명, 정확한 해명은 뭔지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 이 이슈가 처음에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부당하게 혜택을 줬느냐 이 논란이었다가 지금은 그게 혹시 아니더라도 그 정황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만약에 그 당신은 몰랐다고 했는데 알았다면은 그 자체만으로 사퇴할 사안 아니냐 이렇게 좀 프레임이 좀 번져가고 있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뭐 실효성 있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왜냐하면 알았을 개연성은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파보면 또 그 개연성이라는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것이 네거티브 측면이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큰 열세를 보이는 후보가 쓸 수 있는 또 쓰고 싶은 유일한 카드가 좀 네거티브 공세이긴 하죠. 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나누었을 때요.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땅 문제를 두고 오세훈 후보를 이게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쓰레기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네거티브 공세 면이 좀 있는데 이 효과가 미주쓰이고 특히 또 중도층의 표심을 되찾는 데는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전망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자, 이제 내곡동 그 부지에서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우리 처가 뭔가 부인의 땅이 거기 안에 있었다. 있었지만 나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어차피 그 땅이 있든 없든 거기는 개발해야 될 땅이었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압력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난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알았던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해명하고 변명하느라 좀 말려드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하죠. 압력 행사를 했냐 안 했느냐 쪽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땅의 존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쪽에 방점이 찍히면서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흐름을. 그렇죠. 거짓말 논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흐름이 사실은 2007년 대선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뭐 MB 아바타, 오세훈은 MB 아바타 이렇게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BBK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당 심판론이 매우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알겠는데 약간 부패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여당 심판하겠다.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 변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오늘 7선 클래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변수거든요. 남은 9일 동안의 변수. 아마 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2부에서 여야 중진들과 함께 얘기 한번 더 나눠보죠. 세 번째 주제 갑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을 둘러싼 그 미스터리 여전히 미공 속인데요. 휴일 동안 드러난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48세 성모 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막 낳은 아이와 큰딸 김모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체열 검사도 하기 전에 태어난 지 48시간 안에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산부인과에 남은 기록상 그 아기의 혈액형은 A형인데 김 씨와 성모 씨의 딸이죠. 김 씨와 그 남편의 혈액형으로는 그런 그 A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또 큰딸 김모 씨가 출산 후에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도 확보했었는데요. 이 사진 속에 아기의 인적사항을 담은 발찌가 있거든요. 신상을 발에 채우는. 인적표. 그 발찌가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많습니다. 딸 김 씨가 이런 사실을 그 딸이 바꿔치기 된 그런 사실을 과연 몰랐겠느냐. 또 병원 관계자들 눈을 피해서 신생아를 외부에서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상태네요. 또 하나는 정말 똑같은 날 낳은 게 아니면 출산일이 뭐 몇 주라도 다르면 아이들은 그 무렵에 굉장히 쑥쑥 크거든요. 근데 바꿔치기 했는데 신생아하고 그러니까 신생아와 몇 주 전에 태어난 아이를 개월수가 차이 나는 모르구나.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김준일 기자. 그러니까 배꼽 상태만 봐도 신생아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예요. 탯줄이 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근데 지금 최대 한 2달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말 몰랐을까? 누가 그러면 공모를 했나?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